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5년도 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죠. 이제 얼마 없으면은 이제 1월이 이제 옵니다. 1월 운세 한번 간단하게 봐보겠습니다. 을사년도 이제 1월이면은 기축월이잖아요. 기축월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월이 이제 1월입니다. 2월 4일 입춘부터 이제 그 시작이죠. 그 2026년도가 이제 시작입니다. 1월까지는 2025년 1월까지는 이제 2025년에 해당이 되죠. 을사년입니다. 어쨌든 그 을사년에 가장 이제 힘들었던 일간은 바로 기토일 겁니다. 기토일간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을목이 편관이잖아요. 편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사주에 그 일간 기토가 예를 들어서 재성이 있다. 뭐 임수나 개수가 될 테죠.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있는 분이 을사년 2025년 을사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성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토가 임계수가 있다는 것은 기토일간이 이 목극토잖아요. 근데 이게 관성인데 편관이잖아요. 편관. 정관이 아니고 편관. 편관은 뭡니까? 일간을 상당히 극하는 거잖아요. 살극을 하는 거잖아요. 편관을 살이라고 하잖아요. 살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편관만 있다, 목만 있다 하게 되면 그렇게 견딜만한 편관이에요. 근데 임계수가 있어서 수생목이 된 상태에서 목국토를 당하는 것은 상당히 그 풍파가 심하다. 일간기토는 재성 때문에,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어떠한 결과 때문에 재생살이 뭡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재생살은 힘들게 일한다. 힘들게 일해도 재생살 편관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게 일했어도 결과는 안 좋다. 결과는 나쁘다. 아무리 힘들게 일했어도 성과는 무토에게 돌아간다. 이 무토 입장에서 을목은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성과는 겁재들한테 다 돌아가더라. 그러한 그 한해를 보냈을 겁니다. 일간 기토가 만약에 사주에 천간에 임계수가 있었다면, 아니면 대운이 임계수라는 천간의 재성운으로 흘러갔다면 상당히 2025년도에는 가장 힘들었던 일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이런 것 때문에요. 돈, 여자, 아버지, 시어머니, 어떤 결과물, 뭐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괜찮은 그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젝트를 완성시켜서 이제 사내에서 최고의 성과를 받더라도 일간 기토에게는 그만큼의 상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겁재들한테 돌아간다. 이러한 이제 그 운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지지사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것을 보냐면 각 일간마다 다 다르겠죠. 일간 기토에게는 정인이 되고, 무토에게는 편인이 되고, 간목에게는 식신이 되고, 을목에게는 상관이 되고, 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보려고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좀 짧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요. 자, 을사년에 무엇을 봐야 되냐?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축경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중에서 일단은 충을 봐야 되겠죠. 충. 1월 운세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일단 2025년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충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지에 해수가 있으면 사해충이죠. 사해충, 해사충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할 때는 사해충으로만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지지는 충이죠. 천간에 만약에 사화가 천간으로 올리면 병화잖아요. 이렇게. 해수는 임수잖아요. 이거 병임충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어떻게 병임충입니까? 천간엔 순일한 기운이잖아요. 순일한 기운. 이거 다 공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천간은 생충재화가 아니죠. 생극재화의 이제 그 논리로 돌아가죠. 여기 천간은 생충재화가 아닙니다. 생극재화지. 그러면 이건 수극화를 하는 거지 화극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지 사하고 해 이게 그 천간의 병화가 내려오면 사화고 임수가 내려오면 해수잖아요. 사해는 이건 충이에요. 충. 그러면 천간은 왜 극이고 왜 지지는 충일까요? 지지는 지장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 경병이죠. 이렇게 경병 지장간 해무갑임 다 이거 알고 계신 것들일 겁니다. 해무 갑임 이렇게. 자, 본기는 서로 극하죠. 이렇게 수극화 천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수극화를 합니다. 수극화를 하죠. 이렇게. 근데 보게 되면 여기 사중 경금하고 해중 간목 있잖아요. 이건 여기 거꾸로 이제 여기는 근금목을 합니다. 이렇게 근금목 서로 극하는 거예요. 이게 사해가 이 충이 나온 게 서로 극하는 겁니다. 천간은 순일한 기운이기 때문에 수극화지 화극수라고 하는 자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천간에 임수가 있고 병화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병화가 이렇게 있다. 병화일간이 주변에 병화가 있는데 이건 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화다, 수, 갈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두 글자로만 봤을 때는 이게 수극화지 화극수는 될 수가 없다. 천간은요. 근데 지지는 자 지장간을 보니까 이 경금이 근금목을 하잖아요. 목생화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금생수화 해주고 있는 와중에 수극화를 하지만 근금목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때문에 충입니다. 그래서 지지는 뭡니까? 극회합이 아니고 형충회합 이렇게 충이 들어갑니다. 자, 을사년에 이제 그 지지에 사주 원국 본국 지지에 해수가 있는 분들 이렇게 있게 되면 사해충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병하고 임이 극을 하고 이렇게 경금이 간목을 또 이렇게 극하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다 십성으로 봐야 되겠죠. 각 일간별로 이게 다 이게 십성이 다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어쨌든 서로 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에 해수가 있다. 을산이 와가지고 사해충을 딱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해수의 변화, 변동, 이동, 충 이동수잖아요. 이동수. 이동, 변혁, 혁신, 새로 바꾸다, 이주 이동하다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겠죠. 이게 월지에 있으면 사회궁이지 않습니까? 사회궁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부모궁이잖아요. 부모궁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지 결혼을 했다. 일지 배우자궁이 해수가 있다. 을사인이 와서 사해충을 딱 때리면 일지의 변화 변동, 이동수,
변화, 혁신, 새로 바꾸다, 이주한다. 이러한 것들을 봐야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충,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지는 형, 충, 회, 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러면 충은 봤으니까 형을 봐야 되겠죠. 형은 이제 지지에 신금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주 원국 지지에 신금이 있으면 어때요? 사신형이 일어나죠. 이렇게 형이 일어납니다. 형은 분쟁, 조정, 그 다음 끼워 맞춤, 조정, 조율, 뭐 이런 것들이죠. 충은 아예 깨져서 아주 새롭게 바뀌는 거라면 형은 기존 틀에서 약간씩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 약간씩. 형은요, 끼워 맞추다. 만약에 이렇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 제가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블럭 같은 거 있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딱 끼워 맞춰야 되는데, 이쪽이 너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여기를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죠. 쏙 끼워 맞추려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 궁에 이제 해수가 있다. 이 해수가 있으면 변화, 변동, 이동수, 변화, 혁신, 바꾸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배우자를 뭐 바꿀 수 있는, 떠날 수도 있는, 배우자가 멀리 외국으로 뭐 유학을 가거나 이동을 하거나 직장 때문에 1년간은 따로 살아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지만, 형은, 사신형은 뭡니까? 이거는 그 사는 와중에 서로 이렇게 산담한다. 뭐 조율, 조정, 각방을 쓰거나 그 있는 상태에서 떠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조절하거나 조율을 할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는 뭘까요? 회. 모일 회자이지 않습니까? 지제 유금이나 축토 이런 거 있으면 뭔가 단합을 하려고 하겠죠. 단합. 사유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주원국 지지에 유금이 있으면 사유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축이 있으면 사축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연히 다른 겁니다. 사유합을 하게 되면 축토가 공협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사축합은 유금이 공협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비슷은 하지만, 사유축 삼합을 만드는데 비슷한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그 모이는 주체를 관장하는 성분이 조금은 다른 그런 주체로 인해서 그 모임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합이 있죠. 합은 이거 육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신이 형이면서 동시에 합입니다. 육합입니다. 형도 되고 사신형도 되고 합도 됩니다. 그러면 사신형 됐다가 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분쟁, 조절, 조율해서 끼워 맞춰서 다시 합치는 것도 되는 것이고, 사신 합형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합으로 좋게 지내다가 하반기 들어서 형, 분쟁, 조정, 조율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태로 변질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지지, 술토를 봐야 됩니다. 술토가 있는지. 이게 사술이 뭡니까? 원진쌀이죠. 원진쌀. 뭐 사주 해석할 때 원진 뭐 무슨 살을 보느냐, 막 살은 볼 필요가 없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는 12운성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12운성을 공부를 하면요, 이 원진하고 이제 귀문관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시게 되면요, 이러한 것들을 무시를 못합니다. 원진 뭐 살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살은 우리가 보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불성설이고요. 12운성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이 원진이 12운성의 그 임묘작용의 논리로 만들어진 게 이제 바로 원진살이 되는 것입니다. 술토가 있잖아요. 사주 원국에 술토가 있으면 을사년에 그 사술 원진 귀문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진은 뭡니까? 만나면 히스테리 걸리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해서 만났더니 보고 싶어서 만났더니 또 싸워서 이제 두 번 다시 안 본다 하고 헤어졌더니 다시 또 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 사화가 천간으로 뜨면 병화잖아요. 병화가 술시에 서산일락 되잖아요. 서산일락 해가 집니다. 병화의 쓰임이 다 된다, 다 됐다. 더 이상 병화의 쓰임을 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술의 관계입니다. 어쨌든 지지원국에 술토가 있으면 이 사화를 이제 술토에 잡아 가두게 됩니다. 술토가 길성작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술토가 원망스러운 것이고 사화가 흉신작용을 하고 있다면 술토가 상당히 고마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한번 각 일간별로 한번 이렇게 각 일간별이 아니죠. 각 지지별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을사년 일간별로 1월 운세 이제 보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그 다음 시간에 일간별로 1월 운세 보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번 시간은 그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찌 그렇게 됐네요. 그 지지 2025년도 지지 글자에 이 사화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